자, 농촌 지도 평가의 단계와 절차. 자, 교재 233쪽 나갈 차례입니다. 자, 농촌 지도 평가를 할 때에도 하나의 단계가 있고요. 당연히 그 절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단계나 절차가 합리적이면 결과도 또 좋은 결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세퍼세드라는 어떤 교수가, 그죠? 농촌 지도 평가는 농촌 지도 프로그램의 현재적 가치와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즉 평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의 평가 이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다. 일종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녹스가 제시한 평가의 과정을 기초로 평가의 절차를 자, 제시한 단계. 자, 이렇게. 자, 이 녹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험에서 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 안에요. 자, 평가 목표의 설정과 지도 목표의 분석. 평가 목표의 설정. 자, 그리고 지도 목표의 분석. 그죠? 지도 목표 분석. 하나의 과정인데요. 자, 이런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죠.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지도 목표를 분석을 해서,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조사할 항목을, 자, 결정이 필요하겠죠. 조사 항목을 결정하고, 자, 조사 항목이 결정됐으니까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자료 수집 절차. 자, 그래서 조사 결과를, 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정리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자, 분석을 하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조사 결과를 마지막으로 활용하는 단계죠. 조사 결과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하는 과정이다. 자, 그런데 이런 녹스라는 학자가 이러한 과정이다. 뭐 중요한 어떤 과정을 단계가 이렇게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분석하고 조사 항목을 결정해서 자료 수집해서 정리 분석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가 목표의 설정과 지도 목표의 분석인데요. 자, 첫 번째 평가의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 목표, 그렇죠. 자, 이러한 목표에 비추어 달성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달성 정도의 배경을 진단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 평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 목표의 자, 달성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달성도를 측정하는 거. 그런데 이 구체적인 어떤 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이러한 기준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농촌 주민의 자, 주민은 도대체 누구냐의 정의죠. 그죠? 그래서 농촌 주민의 뭐 농민도 있고 부녀자, 비농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류는 농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식량을 증산한다라고 한다면 식량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뭐 쌀과 전작물은 식량에 포함되는데 뭐 축산물, 과실, 채소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자, 증산이 무엇이냐 말이죠. 자, 양으로만 늘어나면 증산인 거냐? 양이 늘어나도 질이 안 좋아지면 증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냐? 뭐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능력, 뭐 증산 능력을 함양한다, 높인다. 능력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그죠? 자, 이런 어떤 평가 기준이 구체화되어야 자,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 보니까요. 자, 이 경우에 인지적 영역의 행동적 영역이다. 자, 이제 여기 시험에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평가의 인지적 영역, 뭐 제목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지가 있네요. 지식이해, 적용, 분석력, 6가지가 있네요. 종합력, 평가력. 그래서 다음 중 자, 평가의 인지적 영역의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음 중 인지적 영역의 행동 영역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인지 영역의 지식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물에 대한 단편 사실 혹은 경험적 인식 원리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다. 저렇게 평가 내리고요. 두 번째가 이해.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 깨달아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뭐 그쪽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비료의 종류와 3요소를 알고 있다. 이런 게 지식이다. 자, 또는요. 자, 병충해 예방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자, 요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 얘기죠. 자, 적용. 적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죠. 자, 특수한 상태, 구체적 상태, 추상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가? 구체적 상태, 추상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청소년 심리 이런 것들을 지도 시에 적용한다. 이런 게 이제 적용. 그렇죠. 자, 분석력. 이것도 인지적 영역이죠. 분석력이란 상호 인과관계, 상호관계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능력. 서로 간의 상호, 사물의 관계라든가 인과관계를 자, 이 경우에 분석하는 능력. 분석. 이것을 분석력이다 라고 할 것이다. 종합력. 자, 그리고 이렇게 종합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개의 부분을 전체로서 하나로, 여러 개의 부분을 하나로 묶어내는, 자, 이러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평가력. 자, 평가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을 때 가치 판단 능력이다. 가치 판단 능력을 평가력이라고 한다. 이것들을 인지적 영역에 속한다라고 할 겁니다. 자, 정의적 영역의 행동적 영역인데요. 자, 정의적 영역. 자, 이 정의적 영역에 자,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태도, 그죠? 태도는 뭐냐? 어떤 사업에 대한 개체의 고유한 잠재적 반응 경향. 자, 뭐 그런 얘기고요. 습관. 자, 습관이라고 하는 자, 정의적 영역은 변화가 적고 자동이고 정형화된 습득된 내용. 자, 흥미. 세 번째가 흥미. 흥미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선택적. 자, 그런 개념을 흥미. 자, 네 번째, 우리가 가치관. 자,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식이 바람직한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저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심체적 영역이죠. 자, 이런 심체적 영역에 3가지가 있는데, 자, 숙련, 전문, 창조, 그죠? 숙련, 전문, 창조, 이런 것들을 심체적 영역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숙련이란 뭐냐? 단순히 연습을 반복해서 얻어지는 기술적 능력이다. 단순, 반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술적 능력.
자, 이것을 숙련이라고 하겠고요. 전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리를 알고 계속적 연습을 통해서 원리를 알고 계속적 연습을 통해서 습득한 능력. 자, 이걸 전문 기능 이렇게 표현하고요. 창조란 원리를 알고 계속적 연습을 통해 자, 원리를 알고요. 연습을 통해 얻어진 기술적 능력은 전문 능력이고 창조력은 원리를 운용하는 거죠. 운용하는 능력이다. 이걸 창조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이제 평가 조사 내용의 설정에서 자꾸 설정. 자, 이제 평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한 내용을 설정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평가에서 다뤄야 할 내용으로서 자, 첫 번째 평가에서 자, 다루어야 할 내용. 자, 내용에는요. 자,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자, 질적 특성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았는지, 또 내용, 학습 활동 매체, 수행 능력치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을 질적 특성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가 적합성. 이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가자의 요구와 기대에 얼마나 충족, 부응했는지, 자, 그죠? 지역사 요구를 충족했는지, 그게 이제 적합성. 효과성, 그죠? 효과성.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성취했는가, 어느 정도 목적을 성취했는가. 자, 네 번째, 효율성. 자, 효율성은 어떻게 보면요. 자, 이 경우에 기관이나 참가자로부터 요구된 자원의 양이 충분했는가, 그 자원의 양을 최적으로 활성화했는가, 그죠? 최적으로 활용했느냐, 뭐 이런 것을 이제 효율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다섯 번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뤄야 할 내용이다. 자, 그래서 참가했던 사람이나 사회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죠? 활용된 자원의 충분한 일정 중요성 정도는 어느 것인지,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방법 평가에 있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검토 사항, 그죠? 자, 방법 평가에서 검토할 사항은 계획위원회 조직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모든 사항이 잘 적용되었는가, 수집된 지역 설정의 자료가 적절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또는 설정된 목적이 뚜렷하고 파악된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자, 세 번째, 평가의 기준. 자, 이런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촌 사회교육자와 사회기관의 열성, 자, 참여자 수와 참석률, 자, 참석 추세, 이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다. 자, 뭐 한 장 넘어가니까 객관적 자료 수집이죠. 자, 객관적 자료 수집. 뭐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그 주체자의 어떤 주관적인 인식이 얼마나 배제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범위와 목표, 사업 추진 체제, 목표 달성의 전략 같은 것들, 그죠? 자, 그리고 교육적 사업의 평가 내용, 그죠? 평가 내용은 한번 이렇게 좀 주르륵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교재가 평가 문항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요건, 자, 이 세 가지는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항 작성 시, 그죠?
자, 고려 요건 네,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타당도. 타당도. 그죠? 자, 타당도란 이 경우에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요건이에요. 자, 조사 문항으로서 측정하자는 사항을 측정하는 정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평가 목표에 부합되는 문항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평가 문항에 부합되는 정도를 타당도라고 할 것이다. 자, 신뢰도예요, 신뢰도. 신뢰도, 그죠? 자, 신뢰도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요건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차고 측정했는가의 정도, 그죠? 자,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그죠? 자, 이러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정확하게 착오 없이, 자, 이러는 거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객관도, 객관도라고 하는 것은 주관을 배제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평가 문항을 작성할 때 고려할 요건으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객관성.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자, 우리가 좀 정리하시고요. 자, 자료의 수집 쪽이 이제 출제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험에서 자료의 수집이 이제 출제가 좀 되는데요. 자료의 수집이 잘 출제되고 있는데, 자, 첫째, 평가 장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할 때, 평가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상태의 장면과 조직적 상태의 장면으로 두 가지가 나누는데요. 자연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그대로입니다. 자, 일상생활 그대로. 평가 장면에, 자, 이러한 평가 장면의 자연적 상태, 일상생활 그대로예요. 일상생활 그대로. 자, 조직적 이러한 상태, 자연적 상태가 아니라 이러한 조작적 상태, 그죠? 이러한 조작적 상태는, 자, 이 경우에 참여 관찰을 대표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조작적 상태, 이것은 참여 관찰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그죠? 자, 이러한 평가 장면, 자, 그리고 질문지법. 이 질문지법, 질문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지법은, 자, 조사 대상자들의 의견을 기입하고 분석 정리하여 활용하는 조사방법이에요. 자, 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요. 그죠? 자, 조사 대상들의 의견을 기입하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이것을 질문지법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질문지법은 아무래도요, 얼마나 그 질문이, 자, 적재적소에 합당한가, 여기에 따라서 정보가, 합당한 정보가 수집될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질문지법을 한 장 넘어가 보니까, 자, 뭐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을 때, 자, 가치 있는 질문지가 작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 교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질문지의 질문이 조사 목표를 뚜렷이 하고요. 자, 그의 조사 목표를 뚜렷이 했으니까, 자, 그에 관련한 조사 내용과 문장 형태를 생각해서 질문을 작성하고, 자,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초안을 작성해서, 자,
질문지를 작성하고, 자, 그러한 질문지를 작성했을 때 동료와 선배 또는 전문가에게 초안을 보이면서 또 수정을 좀 받고, 자, 이러한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적으로 소수의 대상자를 상대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고, 질문지 작성을 완료하여 본조사를 계획 실시한다. 자, 이렇게 과정을 가고 있죠. 일단 질문 사항이 좀 잘 좋아야 되니까요. 목표를 명확히, 뚜렷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초안을 작성하고, 자, 동료나 선배의 조언을 구하고, 자, 그리고 나서 좀 수정하고, 다시 재수정. 자, 그리고 이제 본안 작성.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가 관찰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관찰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관찰하고 정보 수집하고. 그래서 농촌 지도가 수행하는 현장을 보거나 지도 결과로 나타나는 걸 직접 보고, 그죠? 수행 현장, 그죠? 이건 수행 현장에 나아가서 보고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또는 지도 결과로 나타난 결과를 보고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관찰법에, 자, 우리가 이제 참여 관찰이라는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 관찰, 질문자가 조사자에 들어가서 참여하면서 관찰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것을 참여 관찰이다. 자, 그런데 이런 참여 관찰을 봤더니, 자, 아무래도 관찰을 통한 자료가 현실성이 있죠. 실제성이 있죠. 또 사례에 좀 잘 맞을 수도 있죠. 현실 보고 하는 거니까. 자, 그렇죠. 뭐 객관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참여 관찰, 관찰법은 현실적 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자, 단점은 주관 개입으로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지면 문제가 되겠죠. 주관이 개입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런 단점도 있을 거예요. 자, 자료가 객관적으로 작성자의 주관이 배제되고 작성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거다. 자, 면접법. 면접법은 면접을 보면서 자료를 이제 정보를 모으는 거죠, 뭐. 그죠? 자, 면접법. 직접 대면하면서. 자, 그런데 질의응답하면서 표준화 면접, 비표준화 면접, 준표준화 면접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면접법의 표준화 면접을 보니까 조사자의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비교적 신뢰도 활용도가 높고 면접 결과의 상응이 용이하다. 이게 표준화 면접이죠. 질문지를 가지고 면접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고요. 자, 면접 사항에 대한 적응도가 낮고 신축성이 좀 없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비표준화 면접은 조사의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순서와 내용 없이 융통성 있게 질의응답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면접 방법인데요. 뭐 면접 사항에 적응도가 높고 깊이 있는 응답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 표준화 면접법은 정형화된 거니까 새로운 정보를 알기가 어려운데요. 자, 비표준화 면접법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가능하다.
자, 준표준화는 표준화 면적과 비표준화 면적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했으니까, 자, 그러한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자, 이런,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분석과 해석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료 편집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첫째, 조사 대상자의 조사표를 확인하고 조사표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걸 찾아내고, 자,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기입이 불완전한 조사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려내고, 자, 알아보기 어려운 기록을 바로 잡고, 이런 것들이 자료 편집 시 자, 유의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뭐, 계산의 착오, 누락을 보완하고, 잘못된 기록을 가려내고, 자, 추정 해답을 기입하고, 자료가 가치랑 가치가 없는 것을 가려내고, 이런 것이 편집할 때의 유의사항이다. 자, 그리고 이제, 계획할 때 고려사항. 자, 계획할 때 고려사항인데요. 자, 어떤 자원과 기술이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고려하고, 어떠한 정보가 분석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고, 그죠? 어떠한 관계를 연구하기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을 고려해라. 자, 이것이 제표를 계획할 때 고려사항들이다. 자, 이제 조사 결과의 활용입니다. 자, 이렇게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데요. 그죠? 이러한 조사 결과 활용해서, 자, 중간 평가, 결과 평가. 자,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중간 평가라고 했을 때, 자, 지도 결과가 기대한 대로 잘 되었다면, 지도 계획에 따라 다음 도달 목표를 향하여 지도 활동을 이제 나아가는 것. 자, 만약에 지도 결과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면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 자, 농촌 지도자 자신의 미숙한 농업기술, 생활기술, 지도기술 등이 있었다면 장기 연수라거나 또는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을 중간 평가. 그죠? 뭐 결과 평가는 아니니까요. 중간 정도의 점검하는 평가. 이 정도 보시면 자, 되는 거겠죠. 자, 결과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도한 농민, 농가 집단에 대해서 자, 개항을 수정하고, 지도 활동의 주제를 생각하고, 자, 지도 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 농업기술센터 인원 조직이나 체제 개선의 자료로 사용하고, 농민하여금 자기 통찰을 하게 하여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고 의욕을 높인다. 결과를 신문이나 방송, 전문 기술지 등에 발표하여 널리 알려 관심을 갖고 협조를 얻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결과평가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농촌 지도 평가의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농촌 지도 평가의 자, 일련한 절차. 자, 그래서 첫째, 농촌 지도 평가의 승인. 자, 그리고 지지 확보죠. 지지 확보. 자, 농촌 지도사공 교육 관계자 등이 어떤 기관이나 공공단체에 기획되어 있는 직원이 어떤 업무나 계획을 이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기관장이나 상위직의 사람에게 승인 및 지지 확보하는 것이 첫째 단계다. 자, 기관장. 그죠? 자, 기관장,
상위직의 승인 지지 확보. 이게 이제 첫째 단계다. 이런 얘기죠. 자, 농촌지도사가 자기 나름대로 평가기관을 작성했어요. 자, 기관장에게 설명하고요. 그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요. 자, 또한 동료들의 협조와 지원 등을 토의하여 지도기관으로서 평가 계획을 확정해야 될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평가를 승인받고 기관장이나 상위직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평가위원회를 조직해서, 그죠? 구성해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해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농촌지도에 관계되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그렇죠? 이행하는 것이 타당도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 신뢰성, 그죠? 이것을 높일 수가 있다. 평가위원회 구성이요. 자, 그래서 평가위원회는 농촌지도사, 농촌주민대표, 농업관계기관 대표, 농업이나 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죠? 자, 의사 결정에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자, 평가를 위한 실제적 자료 수집은요, 농촌지도사가 대부분하지 않아. 평가에 대한 중요사항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이 보될 수 있다. 자료 수집, 평가의 자료 수집은 이건 뭐 이렇게 농촌 지도사가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평가에 대한 결정, 평가 결정, 위원회가 하는 것이 객관적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세 번째, 평가 일정을 계획합니다. 일정을 계획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농촌 지도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각 위원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소개하고 평가의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해서 토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형식평가의 시행 네 번째. 자, 네 번째로 농촌 지도의 형식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 농촌 지도 평가의 단계를 따라 평가하는 거예요. 자, 형식적 평가란 농촌 지도 단계에 따른 평가. 자, 이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형식평가를 시행하고. 자,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농촌 지도 계획과 목표를 분석하고 그에 관련한 조사 항목을 결정해서 조사서 만들고 형식적 단계에 따라 또 수집해서 평가하는 것을 형식적 평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식적 평가가 끝나면 비형식적 자, 평가, 그죠? 요게 이제 시행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자, 비형식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형식 평가에 대조되는 개념이고요. 자, 형식적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농촌 지도사가 수시로 농촌 주민이나 관계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평가에 사용하는 건 농촌 지도사가 뭐 수시로, 그죠? 자, 이렇게 자료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형식 평가라고 할 것이다. 농촌 지도사가 수시로, 그죠? 형식 평가의 이러한 절차에 준하는 자료 수집이 아닌 이것을 우리가 비형식적 평가라고 할 것이다. 자, 그런 얘기가 자,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평가 결과의 종합과 활용,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식 평가, 비형식 평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형식과 비형식 평가를 통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분석 종합 의도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자, 거기에서 나타난 의도, 결과, 이것을 자, 우리가 평가를 종합하고 활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농촌 지도기관은 평가위원회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계기관과 인사에게 배부하고, 자, 업적이 좋다면 홍보의 자료도 쓸 수 있고, 자, 추수평가회의 개최. 뭐 이제 추수평가회의 개최. 이거 뭐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죠? 평가는 그 결과를 미래 지도 사업을 개선하는 데 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평가가 잘 이행했다 하더라도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용이 없는데요. 자, 지도기관에서 건의된 사항을 지도사업에 반영시키지 아니하면 평가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 내리죠. 자, 그래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이렇게 정례 5, 6개월 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모여서 자, 이러한 평가를 자, 자료를 자, 계획에 잘 활용하는, 그죠? 이런 절차를 추수평가의 개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우리 교재 중요 용어 해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농촌지도 평가라고 하는 게 뭐냐? 행동적 변화 정도의 측정이에요. 자, 농촌지도 평가라고 하는 것은 농촌지도를 통하여 성취된 행동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방법평가 있고 결과평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법평가는 사업 활동 자체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나 결과평가는 사업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형성평가, 그때 하는 평가, 중간중간에 총괄평가,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평가. 자,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성취도를 그가 속한 집단의 결과에 비추어서 하는 평가.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학습자의 성취도가 주어진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이르렀는가 나타나는 평가. 참여자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 교육자의 지적, 정의적, 태도적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참여자 평가라고 한다는 거죠. 뭐 질문지법 우리 이제 공부했었는데 의견을 기입하게 하고 분석 정리해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질문지법이다. 그래서 관찰법, 현장을 관찰하고 참여자 관찰,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그죠? 표준화된 면접, 질문지를 가지고 그에 따라 신적 정의가 진행되는 면접, 이런 것을 비표준화 면접. 아무래도 질문지가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질의응답하는 것. 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번 강의에서 농촌 지도 평가의 단계와 절차,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다. 세퍼세드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 어떤 과정이냐? 녹설은 학자가 이렇게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지도 목표를 분석하고 조사 항목을 결정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결과를 정리 분석하여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과정이다. 녹스라는 학자가. 자, 그러면 이제 평가 목표라고 할 때, 자, 평가 목표는 지도 목표 달성의 이러한 측정인데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구체할 것인가. 그러한 평가의 구체화. 농가의 주민은 누구냐? 농민은 누구냐? 증사는 뭘 말하느냐? 자, 또는 능력이란 게 뭐냐? 구체화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인지적 영역에 의하여 보면은 지식, 이해, 적용,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 자, 분석력이 인지적 요소입니다.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은 태도, 습관, 흥미, 가치관 등이 있고요. 심체적 영역은 숙련 기능은 뭐냐? 단순히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능인데 전문 기능이란 뭐냐?
원리를 알고 계속적 연습을 통해서 확보되는 기술적 능력이다. 그러면 창조 능력이란 뭐냐? 기술을 알고 계속해서 원리를 응용해서 또 다른 원리가 만들어지는 걸 창조적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가 조사 내용의 설정 단계에서 평가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질적 특성,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중요성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평가 장면은 자연적 상태 장면과 조작적 상태 장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 대상자의 의견을 기입해서 분석 정리 활용하는 거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렇게 초안을 작성하고 조언을 구하고 수정하고 본안 작성하고 관찰법. 수행 현장에서의 그 지도 결과, 그죠? 요것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니까 관찰법은 직접 이렇게 수배된 현장을 보거나 지도 결과가 나타난 효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참여 관찰, 그죠? 질문자가 조사자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 자, 면접법. 표준화 면접법이라고 할 때는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뢰도 활용도가 높고 면접과의 어떤 상호 비교 용이한 면접법인데 질문지를 가지고 면접하는 거죠. 새로운 사실 발견이 어렵다. 비표준화 면접은 조사의 목표가 끝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순간 내용이 없이 융통성 있게 하는 거죠. 자, 표준화 면접, 비표준화 면접. 자, 그래서 이제 자료의 분석과 해석, 조사 결과의 활용, 자, 중간평가나 결과평가. 자, 드디어 이제 농촌 지도평가의 절차로 들어가서, 자, 평가의 승인 지지 확보. 기관장이나 상위직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지고, 자료 수집은 농촌 지도사가 하지만 결정은 위원회가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평가의 일정 계획하고, 형식 평가를 시행해서, 자, 비형식 평가를 또 시행하고, 이 경우에 평가 결과의 종합과 활용, 추수평가의 개최라고 하면, 자, 평가 절차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자, 풀어보시고, 자, 다음 강에서는요, 자, 이제 농촌 지도 조직, 요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